천문학관 프로그램 이달의 시를 위한 소소한 대화 7번째 초대 시인으로 조민정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혜옥입니다. 오늘 시인님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 시는 냉이를 산내입니다. 조민정 시인은 2007년도에 문학마당으로 등단하셔서 시집 어디로 가나요 샬리와 당신의 맨발을 출간하셨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시인에 대한 열망을 언제쯤 가지셨는지요? 또 습작기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문학에 대한 열망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공을 국문학으로 택했고요. 제가 꼭 공부하고 싶었던 학문이라서 국문학을 택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는 그냥 문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문청 청년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뭐 시에 대한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갈망 같은 거는 그때는 사실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졸업하고 결혼하고 한참 지난 후에 정말 다시 시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가 한 1년 이후 9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적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시창작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 습작기를 가지실 때 뭐 슬럼프가 있으시기도 했죠. 근데 그런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그 슬럼프라는 거는 지금도 느끼잖아요. 지금도 많이 느끼는데 그 당시에 습작기에는 내가 정말로 문학을 그냥 좋아만 하지 내가 재능이 있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건 그런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제 자신을 좀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좀 떨어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내가 뭐 그냥 재능이 좀 없더라도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좀 뭔가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혼자 습작을 하셨어요? 아니면 동인 활동을 하셨는가요? 동인 활동을 했지요. 네, 동인 활동의 그 동인 이름이 한 걸음 문학회라고요. 한 걸음? 네, 큰 걸음이라는 뜻이죠. 네, 한 걸음 문학회. 지금도 같이 오랫도록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 동인이시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인님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작품은 냉이를 산내입니다. 봄날 버스 정류장에 난전에서 냉이를 사며 갖게 된 화자의 감정이 잘 표현된 시입니다. 이 작품의 이연을 보면 화자는 냉이를 파는 노인의 모습을 또 떨이로 팔리는 냉이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기억해냅니다. 화자가 시어머니에게 갖는 연민의 감정이 없다면 이 같은 연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 갖는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동의어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보통 사람들은 연민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나보다 좀 처지가 안 좋거나 그러한 그 약한 존재에 대해서 연민을 보통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어떤 것을 이렇게 통째로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런 대상에게 이제 갖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 쉽죠. 글쎄,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농도의 짙음과 옅음의 차이지, 그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는 건 이미 네.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바탕이 좀 되어 있어야 연민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내 몸을 다 내주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연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랑의 그 요만한 씨앗 겨자씨만한 네. 그런 사랑이라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동의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민의 상위어로 사랑을 네, 네, 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랑을 정리를 하자면 대상에게 나를 투사시킬 수 있고 네. 교감할 수 있고 네. 그러한 나의 감정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면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렇죠. 네. 예, 그게 사랑의 깊이와 옅음의 네. 차이일 뿐이지,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의 큰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네. 화자가 사소한 일상에서도 시어머니를 떠올리고 시어머니에게 애련함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시의 사연에서처럼 평생 고된 노동에 파묻혀 살아야 했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인가요? 아니면 이 같은 애련함의 감정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자책이라는 감정까지도 같이 함께 얽혀 있는 것인가요? 아, 자책은 아니고요.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 굉장히 빈농의 집안으로 네. 시집을 가셨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시어머니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가끔씩만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좀 아프고 네. 마음이 짠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평생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여인으로서 그런 여인으로서 연민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씩 나가서 장에 가서 뭘 팔고 계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에서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서 뭘 팔고 계시는 건 딱 한 번,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밖에는 못 봤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을 많이 하셨죠. 네. 굉장히 농사채도 없으신데 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연민 같은 게 많아요. 그 여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아닌 네네. 그 이전의 시대의 여성들의 노동의 강도는 네. 온 육체가 그렇죠. 다 들어가는 네. 그러한 시간 속에 네네. 있었죠. 네네. 뭐 여유 있는 시간이 한 짜투리도 없었던 그러한 시간을 네. 그 우리나라에 살았던 그런 여성들이 겪었던 그런 노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보통 세상의 잣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좀 무능력한 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삼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머니께서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가장의 책임도 좀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셔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네네. 상태에서 네. 가장의 역할을 여성이 한다는 것은 출산, 가사노동, 그리고 밖에서의 네. 경제활동. 네네. 정말 한 인간에게 이 부과된 그런 노동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시인님께서 이 작품에서 갖는 시어머니에 대한 애련함은 바로 그 한 인간 존재에 대한 그렇죠. 그러한 연민.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꼭 뭐 대상이 시어머니라고 네. 나와 네네. 있지만 결국은 모든 여성들, 인간들에 대한 네. 연민 같은 거죠. 특히나 소수자들.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냉이를 산내를 읽으면 시 전체에서 특히 마지막 연에서 마음의 섬세한 결을 포착하는 언어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용 부분인데요. 푸진 봄볕 한번 마음껏 쐬지 못하고 겨울 속으로 단단히 자물쇠를 걸었던 이 같은 표현을 보면 화자의 슬픈 감정이 한껏 절제되어 있는 듯 합니다. 겨우내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봄을 맞는 냉이와 끝내 봄날을 맞지 못한 시어머니는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므로 더욱 슬픈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시인님께서 시를 쓰실 때 이처럼 대상을 해석해내는 어떤 특별한 접근 방법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 시의 많은 부분이 삶의 체험에서 오는 시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왔던 일들이 사회적 소수자들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한국어를 오랫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또 요양원에서 뭐 책 읽어주고 그런 봉사도 좀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뭐 이제 어르신들인데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옛날에 과거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 국어를 가르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중심부에 편입하지 못했던 인물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외감,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제 직업상. 그래서 따스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착해서, 시에다가 많이 쓰거나 특별하게 접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체험이 시의 네. 바탕이 됐군요. 네네. 제가 시인님의 두 권의 시집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고, 그리고 또 오늘 대담하는 이러한 작품을 읽어봤을 때 충분히 그 시인님의 그러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무학의 여성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상을 따뜻하게 시에 담아내고,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네, 아니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이런 삶도 있는데 이런 삶도 우리가 아우르고 같이 가야 할 한 사회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그런 분들의, 이러한 분들의 삶도 그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 그러한 그 존재들의 기록자가 바로 시인의 역할이죠. 예, 맞아요. 문학의 기능이기도 하죠. 시인의 역할. 좋은 말씀이고요. 다음에 조민정 시인께서는 2007년도에 등단하셨고 두 권의 시집을 내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창작 경향과 다른 시도를 하신다면 어떤 경향의 작품을 쓰고 싶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동안에 사실 그 중간에 작업을 하면서 좀 나의 이미지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싶다 해가지고 좀 뭔가 시도를 해본 적은 있어요. 시도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런 경향, 나의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경향의 작품을 쓰고 싶다 이런 건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생각하는 거, 사회를 보는 시각, 그리고 사물을 보는 시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러면서도 이미지화 시켜서 그냥 작품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식은 이러한
대상을 따뜻하게 네. 담아내는 네네. 그러한 어떤 시의식을 지속을 시키시되 네. 시적 표현은 네. 이거 시적 표현의 어떤 절묘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시인들의 바람이겠죠. 그렇죠. 네. 저는 오늘 대상 작품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연에 네. 그 표현이 정말 절묘하고 아주 이 뭔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네. 올리는 그런 표현을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의 시인님의 어떤 그 시적 표현의 어떤 그 바람은 미래지향적으로 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얻으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네. 지금까지 조민정 시인의 시 냉이를 사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대담자로서가 아니라 제가 오히려 이 조민정 시인님께 이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을 이렇게 얻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눠보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